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 첫 번째는 에너지 섹터야.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석유나 천연가스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특히 셰일가스 관련 기업들이 재도약할 수도 있어. 두 번째는 방위산업. 트럼프는 국방비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지. 덕분에 방산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전투기나 군용 장비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 마지막은 금융 섹터야. 트럼프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큰 은행이나 투자 회사들이 더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져. 특히 금리 상승기와 맞물리면 금융주는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의존해 포트폴리오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해서 꼭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지?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트럼프 당선, 삼성전자 8조 원 보조금 날아갈 위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받을 예정이던 약 8조 원 보조금이 큰 위기에 처했어. 왜냐면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거든. 관세를 높여 해결하면 되지 굳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어.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시장을 위해 큰 투자를 감행했는데 트럼프가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면 수익성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요동치는 중이야. 트럼프의 경제 정책 변화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야. 특히 주식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테슬라 주가 폭등.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한 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야. 덕분에 테슬라는 시가총액 1조 달러 하나로 약 1,400조 원을 다시 넘어서며 2년 만에 1조 달러 클럽에 복귀했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을 지원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머스크는 트럼프를 위해 유세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줬는데 트럼프는 새로운 스타라며 머스크를 치켜세우기까지 했어. 그만큼 트럼프 정권에서 머스크가 이득을 볼 거란 예측이 커졌지. 특히 테슬라의 주력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대되고 있어.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줄일 거란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더욱 주목하는 거지. 그리고 화성 이주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 발사 일정도 앞당겨줬어. 정부의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거란 기대가 반영된 거지. 결국 테슬라와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으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잡은 거야. 자율주행부터 우주 개발까지 앞으로 이들의 무한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아?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지금 버핏이 들고 있는 현금은 무려 3,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이야. 이 정도면 미국의 네로라 하는 기업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그러니 나도 현금화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사실 버핏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은 28% 정도야. 시장에 거품이 꼈다고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지. 참고로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150%를 넘으면 시장이 과열됐다고 봐. 그런데 지금은 200%에 가까워서 확실히 고평가된 상태야. 그렇다고 완전히 시장을 떠난 건 아니야. 당장 투자할 만한 기회가 없으니 단기채에 넣어 연사에서 5%의 이자라도 챙기자는 거지. 우리도 참고할 점은 버핏이 현금을 늘릴 땐 시장을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보면서도 완전히 빠지지 않고 대비하는 거야.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트럼프 재집권 2차전지 업계 40조 원 날릴 수도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어. 대선 전부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거든. IRA는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야. LG, SK, 삼성, SDI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이 혜택 덕분에 미국에 무려 40조 원을 투자했고 지금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지. 올해 3분기만 해도 세액 공제로 5천억 원 넘는 지원을 받으면서 수익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이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다행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폐지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IRA는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축소로 갈 가능성이 커. 그래도 배터리 업계는 줄어들 혜택에 대비해 새로운 수익 모델과 대응 전략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때야.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연 16% 고배당 ETF가 있다고? 게다가 월마다 꼬박꼬박 배당을 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커버드 콜 ETF 때문이야. 어떻게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지? 간단히 말해 커버드 콜 ETF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콜 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야. 여기서 콜 옵션은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팔아서 수수료 즉 옵션 프리미엄을 챙기는 방식이야. 어떤 주식이 있다고 해보자.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7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고 그 대가로 5천원의 프리미엄을 받는 거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이 주식이 실제로 10만원까지 오르면 투자자는 7만원에 사서 큰 이익을 보고 반대로 커버드 콜 ETF는 싼 값에 넘기느라 손해를 보는 거야.
하지만 주가가 그대로이거나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손해고 커버드 콜 ETF는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미엄만 챙기는 거지. 정리하면 커버드 콜 ETF는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승장보다는 횡보할 때 유리해. 그래서 고배당을 주지만 주가 상승의 차익을 포기해야 하는 거지.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돈반자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AI 반도체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엔비디아? 아니면 그 뒤에 숨은 거인이 따로 있을까? AI 반도체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지.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어. 바로 TSMC야. 왜냐고? 엔비디아의 AI 칩 다 TSMC가 만들거든. 설계는 엔비디아지만 생산은 TSMC에서 이루어지니까. TSMC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2%, 삼성전자의 13%랑 격차가 5배나 돼. 애플, 퀄컴, AMD까지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TSMC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갈등도 있었어.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 책임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지만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인정했지. TSMC가 없었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누가 갑인지 확실히 보이지?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그래서 TSMC는 미국, 유럽, 일본에 공장을 짓고 수백억 달러를 투자 중이야. 이대로 가면 엔비디아도 TSMC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돈반자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삼성전자가 결국 4만원대로 주저앉았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이후 무려 2조 7,7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매도 공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이유는 간단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외국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AI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중국 창신 반도체의 물량 공세까지 겹쳤어. SK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 우려 그리고 디램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은 삼성전자를 더 흔들고 있어.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내년 최대 10% 추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모든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JP모건은 삼성전자가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했어. 지금은 단기 리스크와 장기 전망을 모두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때야.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돈반자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진짜 반등 시작일까? 삼성전자가 주가 방어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어. 특히 이중 3조 원어치는 석 달 내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지. 지난 7월 9만 원을 넘보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5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시총 300조 원 선도 무너졌어. 불과 4개월 만에 주가가 43% 폭락한 거야. 이번 자사주 매입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고 주가 띄우기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돼. 11월 15일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주가는 7.21% 급등, 5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어.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삼성전자 진짜 반등할 수 있을까? 이번 자사주 매입이 시장의 신뢰를 줄지는 앞으로의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에 달려있어.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돈반자 구독하고 시작해보자.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그런데 당신의 가상자산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며?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했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후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야.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더 큰 화제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원 초과 수익을 올리면 초과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거든. 정부는 지난 7월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냈지만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일부는 유예를 지지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과세 유예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만약 연내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즉시 세금이 부과돼. 반면 유예가 확정되면 가상자산 보호 체계와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투자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 지식으로 재산 불리기, 돈반자 구독하고 시작해보자.